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2026 수능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까지를 함께 공부할게요. 먼저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및 그때 일어났던 국내외 민족운동이에요. 자, 이때 일제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무자가 무기할 때 그 무자죠. 그러니까 찍어 누르겠다라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헌병 경찰제. 이제 군인들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직접 우리 시민들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태형은 엉덩이 아랫부분 볼기를 이제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형벌을 말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직결 심판.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공포 분위기 조성 같은 게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이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해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를 많이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령. 요거는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인데, 이 허가제를 했다는 얘기는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없으면 회사를 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회사를 거의 세우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국내 민족운동도 있기는 있었지만 비밀 결사로 이제 조그맣게 이루어졌고, 이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건 국외 지역에서의 민족운동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먼저 상하이 지역에 있었던 신한청년당. 이 당에서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파리 강화 회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벌였던 그 회의예요. 국제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여기에 이제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선생을 파견해서 우리 독립 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이건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지금 그 북한 지역의 그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는 신한촌 및 권업회가 있었어요.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란 뜻이죠. 이 권업회는 일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살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독립활동에 지원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권업회가 선지에 보통 걸리게 되면 본문에 이제 신한촌 해가지고 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대한인 국민회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인환, 전명훈 이 두 의사분께서 스티븐스 저격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독립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인 국민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독립운동을 위한 역량들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그게 이제 터져나오게 됐던 게 1919년의 3.1운동이죠. 자, 요거는 이제 본문에서는 3.1운동을 알 수 있게끔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고종의 장례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통 물어보는 게 영향을 물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영향으로 선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고 수립됐던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연통제 및 교통국이라는 거는 국내와의 비밀 연락 및 행정체계예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와 연락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 체계가 연통제 및 교통국이었다라는 거고, 이 구미위원부라는 건 이제 미국 워싱턴. 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 이제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당시 외교 전문가였던 이승만 이 분께서 이제 여기서 많이 외교 활동도 하셨습니다.
자, 이러면서 192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른바 문화 통치.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요, 이른바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거는 일제에서는 문화 통치라고 주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 통치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끼리를 서로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친일파 세력들을 지역 단위로 양성을 해서 이제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했던 그런 통치예요. 그러니까는 찍어 누르는 대신에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이렇게 이제 통치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문화 통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을 폐지해요. 신고제로 바꿨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회사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의 그 돈 많은 기업들이 국내 진출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돼요. 돈 많고 막 이제 자금력 빵빵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으니 우리 기업들하고 게임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족 기업들은 이때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돼서는 산미 증식 계획. 이건 이제 쌀 생산량 증가죠. 쌀 생산량 증가. 그러니까 일제에서 막 저수지도 만들고 품종도 개량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농법도 도입하고 이래가지고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그 양은 당연히 다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셨어요. 맛 좋고 질 좋은 쌀 엄청나게 생산해 놓고 실질적으로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으로 끼니를 연명을 하셨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만주 지역, 국외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독립군들의 활동이 있어요. 이제 1920년으로 들어오면서 봉오동 전투. 이게 이제 그 홍범도 장군께서 지휘하신 부대가 이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둔 전투죠. 만주 지역 봉오동에서 승리를 했고 바로 이어서 청산리 대첩이 이어져요. 이건 이제 김좌진 장군께서 북로 군정서로 지휘하시면서 이제 대첩을 이끄셨는데 뭐 홍범도 장군 부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에서 특히 청산리에서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투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의 활동 근거지 만주 간도 지역에 있던 한인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는 이런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 살고 계셨던 한인들이 전부 다 일제의 총에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은 활동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만주 지역을 떠나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 자유시를 갔더니 이제 그때 러시아 군인들이 무장 해제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무장 해제에 반발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서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에서도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3부를 결성하게 됐다. 요 3부는 이제 창의부, 정의부, 신민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3부를 결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도 뭐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다면 일제 놈들이 중국의 만주의 군인들하고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독립군 보이면 잡아다 우리한테 줘라. 그럼 돈 줄게. 이런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 군뿐만이 아니라 중국 군인들까지 피해 다녀야 됐던 상황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을 합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삼부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역적인 게 워낙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두 개로 정리가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투쟁 활동으로 이제 이건 의거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있는데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의열단의 경우에는 김원봉 선생께서 조직을 하셨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뭐였냐면은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글이었어요. 요건 이제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께서 쓰신 글입니다. 요거를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게 선지로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분으로 뭐 김성욱, 나석주, 김익상 의사 같은 분들이 계셨고, 이 한인 애국단의 경우에는 김구 선생께서 조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두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의거 활동을 성공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남은 시대의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도록 할게요.